새벽 4시 종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정민주 원장 수녀는 이미 깨어 있었다. 30년간의 수녀원 생활이 만들어준 생체 시계였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깊었고 봄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면을 마치고 검은 수녀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5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하고 위엄이 있었다. 짧게 기른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뼈가닥에 흰 머리가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단호했다. 수녀원의 좁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정민주는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을 기대했다. 15년째 원장직을 맡고 있는 그녀에게 이 수녀원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닌 영혼의 안식처였다. 성당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정원을 바라봐 보았다. 100년이 넘은 고목 아래로 봄의 기운이 느껴졌다. 매화나무의 가지 끝에는 이제 막 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벌써 봄이네요, 원장 수녀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았다. 수녀원의 가장 젊은 수녀인 서혜진이었다. 28살의 나이에 이미 부원장을 맡고 있는 그녀는 정민주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였다. 그러게요. 올해는 매화가 일찍 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성당으로 향했다.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당은 고딕 양식의 웅장한 건물이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외벽과 높이 솟은 첨탑은 한국의 전통적인 산세와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성당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촛불향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새벽 미사 준비를 위해 먼저 와 있던 수녀들이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정민주는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때였다. 원장 수녀님, 큰일 났습니다. 급박한 발소리와 함께 수련자 한 명이 성당으로 뛰어들어왔다. 그것은 수녀원의 엄격한 규율을 어기는 행동이었다. 무슨 일이죠? 그렇게 급하게 들어오면. 정민주의 질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련자가 말을 이었다. 소희 수녀님이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김소희는 6개월 전에 입회한 수련자였다. 22살의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모범생이었다.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수녀의 길을 선택한 그녀였다. 정민주와 혜진은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는 소희를 발견했다. 소희야, 정신이 들어? 어디가 아파? 정민주가 소희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다. 열은 없었다. 원장 수녀님, 죄송해요. 며칠째 속이 안 좋아서. 소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혜진은 재빨리 수녀원 의무실로 달려가 구급약을 가져왔다. 의무실을 담당하는 박영숙 수녀도 함께 왔다. 이런, 어떻게 된 일이니? 박영숙 수녀는 40년 넘게 수녀원에서 생활한 산 증인이었다. 그녀는 숙련된 손길로 소희의 상태를 살폈다. 이건 단순한 체했거나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녀의 말에 정민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원장 수녀님, 잠시 따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의무실 한켠으로 자리를 옮겼다. 혜진은 소희를 돌보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소희의 증상이 임신 초기 증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박영숙 수녀의 말에 정민주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수녀원에서 그런 일이...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간호사로 일했을 때의 경험으로는. 정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녀원의 규율은 매우 엄격했다. 특히 남성의 출입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유일하게 출입이 허가된 남성은 70대의 김신부뿐이었다. 혜진 수녀님. 네, 원장 수녀님. 소희를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조용히 처리해야 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안동 성모병원. 정민주는 소희와 함께 진료실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이른 아침임에도 이미 환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소희야. 네, 원장 수녀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아무 일도. 저는 규율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진실되어 보였다. 김미경 원장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두 사람은 진료실로 들어갔다. 김미경 원장은 수녀원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정민주 수녀님, 오랜만입니다. 김 원장의 표정이 심각했다. 소희 씨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맥박, 혈압 모두 정상이고 다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임신 8주입니다. 순간 진료실 안이 얼어붙었다. 소희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정민주는 충격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김 원장님, 혹시 검사 결과에 착오가? 아니요, 확실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도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되었어요. 그때 진료실 문을 누군가가 급하게 두드렸다. 혜진이었다. 원장 수녀님, 큰일 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수녀원에서 또 다른 수련자가 쓰러졌답니다. 증상이 소희와 비슷하다고. 정민주는 소희를 다른 의료진에게 맡기고 급히 수녀원으로 돌아왔다. 수녀원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이번에 쓰러진 것은 박지연이었다. 23살의 그녀는 소희와 비슷한 시기에 입회한 수련자였다. 가톨릭 대학교를 중퇴하고 수녀의 길을 선택한 그녀는 늘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연아, 정신이 들어? 의무실에 누워있는 지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원장 수녀님, 죄송해요. 저도 며칠째 계속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서. 정민주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다. 박영숙 수녀님, 지연이도 병원으로 데려가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정민주는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30년간의 수녀 생활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녀원 기록부를 꺼내들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먼지 쌓인 페이지를 넘기던 중 그녀의 시선이 1984년의 기록에 멈췄다. 3월 15일, 수련자 5명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퇴회, 단 한 줄의 기록.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다. 원장 수녀님, 혜진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다. 박영숙 수녀님께서 방금 전화하셨어요. 지연 수녀님도 임신이 확인됐답니다. 정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 수녀님, 지금 수녀원에 계신 분들 중에 1984년의 일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1984년이요? 네, 당시 수련자들의 집단 퇴회 사건이요.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최 마리아 수녀님이 그때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요양원에 계시지만 요양원에 가봐야겠어요. 과거의 진실이 지금의 사건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동 성심요양원.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 한 켠에서 최 마리아 수녀는 햇살을 받으며 묵주기도를 하고 있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다. 마리아 수녀님, 정민주의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아, 민주 수녀님,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두 사람은 요양원의 작은 정원을 거닐었다. 봄바람이 불어오자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수녀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1984년 수녀님께서 우리 수녀원에 계실 때 최 마리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때의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당시 수련자들의 집단 퇴회에 대해 기억하시는 게 있으신지. 최 마리아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묵주를 꽉 쥐었다. 그 일은 우리의 큰 실패였어요. 실패라뇨? 당시 우리는 너무나 완고했어요. 규율과 전통만을 내세우다가 젊은 영혼들의 진실된 마음을 외면해버렸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최 마리아 수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선명했다. 5명의 수련자들이 동시에 임신을 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우리 수녀원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한 가지 말만 했어요. 성당 아래에서 그들을 만났다고. 정민주의 눈이 커졌다. 성당 아래라뇨? 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수녀원 성당 아래에는 오래된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걸. 비밀 통로요? 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돼요.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신자들을 위한 통로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통로가 옆 건물의 신학교와 연결되어 있었죠. 정민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성당 옆에 있는 신학교, 그곳은 지금도 젊은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었다. 그럼 그때의 수련자들은? 네, 신학생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원장 수녀님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대신 수련자들을 모두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은 철저히 감춰졌죠. 최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후로 저는 늘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가 그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한 건 아닌지.
진정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너무 완고했던 건 아닌지. 정민주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문득 며칠 전 밤에 들은 이상한 소리가 떠올랐다. 깊은 밤 성당에서 들려온 발자국 소리. 수녀님, 혹시 그 통로의 입구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재단 아래요? 왼쪽 구석에 있는 돌을 움직이면. 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수녀님.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최마리아는 정민주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에는 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정민주는 혜진과 함께 성당을 찾았다. 깊은 밤의 성당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달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원장 수녀님, 정말 비밀 통로가 있을까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찾아봐야 알겠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제단으로 다가갔다. 제단 왼쪽 구석, 최마리아 수녀가 말한 위치를 살폈다. 그때였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정민주는 재빨리 혜진의 손을 잡고 성당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소희와 지연을 포함한 여러 명의 수련자들이 조용히 성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정민주와 혜진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수련자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능숙하게 제단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최마리아 수녀가 말했던 바로 그 자리의 돌을 조용히 밀어냈다. 원장 수녀님. 혜진의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돌이 움직이자 어둠 속에서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련자들은 한 명씩 그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마지막 수련자가 사라지고 나서도 정민주와 혜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따라가 봐야겠어요. 정민주가 결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원장 수녀님,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예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다가갔다. 돌이 움직여진 자리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정민주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앞장섰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이 이어져 있었다. 축축한 벽을 따라 내려가면서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소리였다. 통로는 꺾어져 있었고 모퉁이를 돌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넓은 지하 공간에는 촛불이 여러 개 켜져 있었고 수련자들과 젊은 남성들이 모여 있었다. 소희야. 정민주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촛불빛에 비친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원장, 수녀님.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 옆에는 한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신학생의 복전이었다. 설명해 주세요, 소희.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정민주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원장 수녀님.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이 통로를 발견했어요. 늦은 밤 혼자 기도하다가. 그녀의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제 이름은 김민호입니다. 저는 옆 신학교의 학생이고 소희와는 이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정민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은 제가 늦게까지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정말로 제가 수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건지. 그때 우연히 제단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이어받았다. 저도 그날 늦게까지 신학교 지하실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통로였죠. 두 사람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서로의 고민을, 두려움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희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다른 수련자들도 하나둘씩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진정한 바람 사이의 괴리. 정민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점차 부드러워졌다. 여러분,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물론 여러분이 규율을 어긴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저도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고민과 두려움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 정민주는 전체 수녀들을 소집했다. 성당은 이른 아침 햇살로 가득했다. 우리 수녀원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40년 전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젊은 영혼들의 진실된 마음을 외면하고 그들을 내쫓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수녀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저는 교구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수련자들의 환속을 공식적으로 청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앞으로 우리 수녀원은 변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과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해야 해요. 교구청의 반응은 예상대로 강경했다. 주교님은 즉시 수녀원을 방문했다. 정민주 수녀님, 이런 일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주교님의 목소리는 엄격했다. 수녀원의 규율과 전통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당장 그들을 파문해야. 주교님, 정민주가 차분하게 말을 가로막았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순간 성당 안이 조용해졌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단순한 규율의 준수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까? 정민주는 이어서 말했다. 이미 태어날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교님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창밖으로 매화꽃 향기가 흘러들어왔다. 좋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반드시 성당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신앙교육도 책임져야 합니다. 2014년 5월 안동 성모 마리아 수녀원의 성당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매화꽃이 만개한 정원을 배경으로 5쌍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소희와 민호 그리고 다른 4쌍의 커플들은 하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제단 앞에 섰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민주는 특별히 이 결혼식을 주관해달라고 부탁받은 김 신부와 함께 예식을 집전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성당을 가득 메운 하객들 사이에는 최마리아 수녀의 모습도 보였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수녀원은 크게 변화했다. 비밀 통로는 역사적 유물로 보존되었고 대신 수녀원과 신학교 사이에는 새로운 다리가 놓였다. 두 기관은 이제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젊은이들의 진정한 신앙과 소명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정민주의 결정은 한국 천주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수녀원과 신학교에서 입회제도와 교육 방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2024년 봄 수녀원 정원. 매화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있는 정민주의 머리는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원장 수녀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소희가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지역의 가톨릭 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다. 쌍둥이 딸들은 이제 9살이 되었다. 그들은 수녀원성의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지연도 그녀의 가족과 함께 왔다. 다른 부부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오늘은 그들이 결혼한 지 10주년 되는 날이었다. 정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정민주는 작은 기도를 올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깊었네요. 매화꽃 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